안녕하세요. 합격을 위한 공인중개사 공부 잘 되고 계신가요? 10월 시험까지 이제 2달 정도 남았는데 이제는 선택을 하셔야 할 타이밍이 왔습니다. 동차를 계획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1차를 안정적으로 확보한 후 내년 2차를 계약할 것인지. 동차를 목표로 두신다면 저는 이제 시험일까지는 다른 것 다 내려두시고 공부에만 올인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직은 조금 부족하게 느껴지더라도 지금껏 해오셨다면 남은 2달 공부에 올인해서 하루에 평균 10시간씩 공부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시험이고요. 현실적으로 공부에 투자할 시간이 부족한데 아직 1차도 가닥이 잡히지 않았다면 올해는 1차만을 목표로 집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으로 공부는 최대한 짧고 굵게 집중해서 결과를 성취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왜냐면 공부를 해보셔서 알겠지만 이 시험은 절실하면 스스로 그렇게 열심히 하게 돼 있고 이것을 내년에 또 해야 한다는 자체가 스트레스입니다. 직장과 학업을 병행하는 분들께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공부할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잠깐 속세에 미련을 접어두시고 딱 2달만 고생하시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해방감 느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잠깐 고생하는 것은 자격증을 따고 난 이후의 기쁨에 비할 바가 못 됩니다. 그러니 더 열심히 공부합시다. 그럼 현 시점에서 전략을 어떻게 짜면 좋을지 수험생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합격만을 위한 스케줄로 동차 합격에 대해 조언을 드리자면 1차는 사실 2과목이지만 주력 과목 1과목에 집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동산 학개론, 민법 각 40문제씩 총 80문제가 출제되고 평균 60점 이상이면 1차 합격을 하게 되는데요. 합격만을 목표로 두신다면 일단 본인의 성향에 잘 맞는 과목을 선택해서 집중하시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학문의 특성상 학개론은 열심히 시간 투자하더라도 다른 과목처럼 점수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것도 아니고 법과 관련된 학문이 아니라 상당히 애매모호한 문제들이 출제되기도 하며 또 계산 문제까지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럼에도 학개론에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학개론에 비중을 두고 민법과락만 피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공부할 시간과 여건이 갖춰지시는 분들은 민법에 더 비중을 크게 두길 권장합니다. 학개론은 사실 꽈락은 거의 안 나오는 과목이고 기본 베이스로 시험 봐도 50점은 나올 수 있는 과목 특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민법은 정리가 안 되면 꽈락의 위험 혹은 점수가 안 나올 수 있는 학문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저는 민법에 조금 더 투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법은 2차 과목 중개사법과 등기법 등 중복되는 파트가 있고 민법이 이해가 돼야 다른 과목들도 어느 정도 수월해질 만큼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가장 먼저 넘어야 할 큰 관문입니다. 시간을 상당히 투자해야 점수가 나오는 과목인데요. 민법은 용어와 개념만 정리되면 사실상 암기 과목과 다름없기 때문에 강의 내용 전반적으로 알아들으실 레벨 되시면 민법을 암기 과목처럼 달달 외우고 학개론 계산 문제나 어려운 파트 던져버리시더라도 민법에서 안정적인 점수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시험의 가장 큰 불안 요소는 늘 점수폭의 편차가 큰 학개론이었고 그래서 민법을 더 열심히 공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동차 합격의 첫 발판이 1차를 평균 60점이 넘어서 합격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1차가 살짝 불안하다. 그러면 1차 2과목을 다 잡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니 2과목 중 1과목을 자기에게 맞는 주력 과목으로 열심히 하셔서 최소 80점은 나올 수 있는 수준으로 맞춰 놓으시고 나머지 1과목은 신의 가호를 바라며 꽈락만 면한다는 느낌으로 40점 이상 달성하면 평균 60점을 넘길 수 있으므로 1차는 무난히 통과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요즘 추세는 1차보다는 2차가 많이 어려워지는 추세이므로 1차는 어느 정도 감을 유지하셔서 공부하셨다면 평균 60점 달성하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2차는 어떻게 합격 점수를 맞추느냐인데요. 중개사법 40문제, 공법 40문제, 총 80문제 100분간 시험을 보게 되고 잠시 쉬었다가 공시법세법 40문제를 50분간 시험 보게 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2차 과목의 핵심은 중개사법인데요. 중개사법이 시간 투자 대비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과목이기도 하고 2차 과목의 효작 과목이라고도 하죠. 중개사법을 80점 이상 맞게 되면 평균 60점을 수월하게 넘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공법 50점, 공시세법 50점만 맞아도 평균 점수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중개사법 디테일하게 외워야 하고 다른 어떤 과목보다 치밀하고 꼼꼼하게 봐야 하는 과목이지만 시간 대비 점수 가장 크게 올릴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 중개사법은 80점 이상 맞는다는 목표로 접근하시고요. 문제는 공법입니다.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외울 게 끝도 없습니다. 과감히 과락을 피하고 50점만 맞는다는 목표로 접근하세요. 그러면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공법은 사실 10월에 파이널 요약 강의나 핵심 정리만 달달 외워도 꽈락은 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너무 방대한 공법량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진짜 출제비도 높고 중요한 파트만 공부하세요. 공법이 아마 시간 대비 효용이 가장 떨어지는 과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다만 공법이 잘 되시는 분들은 공법을 더 열심히 하세요. 다른 과목과 다르게 공법은 답이 확실히 정해져 있고 애매모호한 문제들이 출제되지 않아서 공부를 열심히 하셨다면 푸는 속도가 가장 빠른 과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법이 안정되어 있으면 2차는 떨어질 일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시세법인데요. 저는 2차의 복병을 공시세법이라고 봅니다. 사실 저도 수험생 시절 가장 마지막에 잡은 과목이고 공시법은 너무 생소했고 세법은 그냥 하기가 싫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과목은 다 어느 정도 감을 잡았는데 공시세법은 정리가 잘 안 돼서 공시세법만 보름 가까이 죽어라 독학으로 팠던 기억이 납니다. 공시세법은 공법 다음으로 꽈락 확률이 큰 과목입니다. 저는 공시세법이 효자 과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면 출제 범위를 크게 뛰어넘지도 않기 때문이고 한번 잡아놓으면 점수가 떨어지지 않는 과목이기 때문에 시간이 되시면 안정적인 합격을 위해서 이 과목은 꼭 잡으시라고 추천드립니다. 물론 완벽히 다 공부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지적법은 단순 암기 과목에 분량도 적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맞추시고 등기법이 많이 어렵다고들 하는데 민법이 베이스가 된다면 등기법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니까 어렵게 느껴질 뿐입니다. 그리고 정 안되면 등기법 좀 놓치셔도 됩니다. 지적법 10문제 맞추시고 등기법 반타작만 하셔도 됩니다. 이것도 역시 지금 잘 안되시더라도 파이널 요약 보고 죽어라 벼락치기 하면 12문제 중 6문제는 그냥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시법 16문제 맞추면 세법에서 그냥 4문제만 맞추셔도 50점 확보하십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중개사법 80점, 공법 50점 맞추셨다면 공시세법 이렇게 50점만 맞춰서 합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너무 턱걸이라 아슬아슬하고 위험부담이 있죠. 세법은 16문제 출제되지만 외워야 할 내용들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세법은 지문도 길고 그냥 어떻게 보면 진짜 하기 싫은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방법은 있습니다. 만약 공시법, 등기법까지 난 정말 잘 맞출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과감히 세법 던져버리세요. 공시법 24문제 중 20문제만 맞춰도 50점입니다. 그리고 세법 한 번으로 미뤄도 두세 문제는 신의 가호에 따라 맞추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아니면 세법 버리기엔 너무 찝찝하고 무섭고 걱정된다 하시면 세법 전 파트를 가져가지 마시고 범위를 줄이세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이렇게 가져가셔도 무방합니다. 조세 총론은 던져버리세요. 양도소득세가 너무 어렵다 싶으시면 대신 재산세, 종부세를 가지시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그냥 세법 전체적으로 다 보시되 어려운 파트는 삭제하세요. 예를 들어 양도소득세 계산 문제나 복잡한 내용들은 중요해도 그냥 버립니다. 그냥 쉬운 문제만 맞춘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법 최하 6문제는 맞추실 것입니다. 이 시나리오대로 목표를 갖고 하신다면 올해 동차 합격 어렵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공부를 꽤나 밀도 있게 했기 때문에 전 범위를 다 봤던 경험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적인 합격 방법으로 계획을 짜본 것입니다. 지난 영상들처럼 정도의 길로 정직하고 무식하게 밀어붙이는 것도 좋지만 이 시기쯤 되면 사실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그 한정된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는 수험생분들이 여러 계실 것 같아서 이렇게 오늘 영상을 남깁니다. 이번 영상은 정신적인 멘탈 관리 부분보다는 현실적으로 올해 동차 합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팁을 드리고 싶었습니다.